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임창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보건의료 심각 단계 등 여러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응급처치에 적극 노력해 주신 모든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분들, 현장 내 초기 대응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구급대원분들, 그리고 의료정책을 논의하고 행정지원을 해주시는 담당자분들, 케이타스 1단계 응급상황에서 병원 선정 요청 시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이송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연도별 실적, 구급 활동 현황 중 구급대 출동 현황 및 이송 건수, 이송 인원, 발생 유형별 현황, 4대 중증 환자 이송 현황, 응급환자 병원 이송 시 현장 출발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소요 시간,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심각 단계 기간 중 관 내외로 이송된 현황, 케이타스 1, 2단계 이송 현황, 심정지 중 순환 회복된 대상의 관외 이송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는 143만으로 이에 대한 구급 분야 소방력은 구급 상황 관리 분야의 12명, 3조 1교대인 당비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출동 분야는 총 5개 소방서로 36대의 구급 차량과 289명의 구급대원이 구상센터와 같은 동일 근무 체계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소생 지원, 중증 환자 집중 관제, 환자 분산 관리, 이송병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추출본 및 통계 사항으로 특이소견이 있는 것으로 하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운영 실적입니다. 구급대 병원 이송 선정 및 의료지도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급활동 운영 실적입니다. 이송 건수 및 이송 인원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생 유형별 현황 및 4대 중증 환자 이송 현황입니다. 관련 실적이 작년 대비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 이송 시 현장을 출발하여 병원 도착까지의 소요 시간을 확인한 현황입니다. 소요 시간을 보면 30분 이내, 병원 도착권은 많게는 25%, 적게는 8% 감소된 사항을 보이며 60분 초과 현황은 51% 이상 증가하였고 평균 시간은 20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말씀드린 구급활동 현황 중 주요 사항만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본 실적은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건으로만 제한하여 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로 한정하겠습니다. 이송병원에 대한 선정 건수는 작년 대비 7.7% 증가하였고 24년도는 그 작년 대비 300% 증가하였습니다. 구급 출동 실적은 1.3% 감소하였으나 이송 인원과 이송 건수는 그보다 많은 15%가 감소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은 60분 초과권이 50% 이상 증가하였고 평균 시간 역시 20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심각 단계 기간 중 구급대의 병원 이송 관련된 시간이 증가되었고 병원 선정이 되지 않아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요청한 병원 선정건의 증가, 응급상황에 따라 현장 출동은 하였으나 병원 선정이 되지 않아 이송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해서 이송 인원과 그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보건의료 심각 단계 기간 중 환자가 이송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5년도 현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구성되어 가독성이 떨어져서 요약본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이송 환자 수는 17% 감소, 그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건은 41에서 44% 감소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건은 5에서 49% 감소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건은 6에서 1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관내 이송 관련하여서는 25년 평균 105% 증가했으며 충청 지역 외에 타시도로 이송된 사례가 243% 증가했습니다. 관내 이송 사례가 100% 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통해 대전 지역 내 환자 수용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쯤 궁금해지는 부분은 중증도에 따른 환자 수용 여부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증도가 높은 케이타스 1 단계만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 심각 단계 중 관내에서 발생한 케이타스 1 단계 환자 이송 현황입니다. 관내 이송 사항 중 일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수용이 적게는 15% 이상, 많게는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관내 이송 역시 25년도 평균 약 330% 이상 증가했고 일부 충청 지역에서는 6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요약본으로 살펴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다소 감소,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다소 증가된 양상을 보입니다. 다만 관내 이송이 329% 증가했다는 점을 통해서 적어도 케이타스 1단계의 중증 응급 환자가 관내에서 1차 진료 후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 회복된 심정지 환자의 이송 현황입니다. 23년에서 25년간 발생된 심정지 건 중 관내 이송 사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 순환 회복건은 달랐습니다. 25년도 1월에 1건, 6월에 3건으로 총 4건이 발생하였고 8월에는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황이 발생, 현장 처치를 통해 순환 회복이 되었으나 지역 내 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불가하여 광역상황실로 협조 요청드렸고 병원 선정이 돼서 소방회계를 통해 경기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등의 감염병 그리고 보건의료 심각 단계 등 의료 재난이라는 상황을 통해 앞으로의 미래에도 이러한 의료재난이 또 발생할 거라는 불안한 의심이 생깁니다. 다만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응급환자 중심의 사고를 통해 의료기관, 119 구급대 그리고 구급상황관리센터,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면 어떤 위험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이송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